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노래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던 싱어송라이터가 아예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좀 화제가 됐었죠. 예,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 소설이 먼저 딱 나오고 어, 같은 제목의 앨범이 바로 뒤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순서가 좀 독특했죠. 이게 그냥 뭐 마케팅 전략일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예술 형식의 시작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Z세대 록스타 한노로 작가의 자몽살구 클럽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이 소설이랑 또 같은 이름의 EP 앨범, 그러니까 자몽살구 클럽 프로젝트 전체를 막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뭐 책이 어떻다, 음악이 어떻다 이걸 넘어서 왜 이 작품이 문학이랑 음악, 이 서로 다른 장르를 막 넘나들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 그러니까 복합 창작물로 주목받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 특히 Z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소설과 음악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또 완성해 나가는지 그 매혹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일단 뭐부터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지점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자몽살구 클럽. 이게 그냥 소설책 한 권, 아니면 음반 한 장.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이건 마치 뭐랄까 직소 퍼즐 같은 거예요. 소설 조각이랑 음악 조각을 딱 맞춰야만 비로소 하나의 그림, 그 통일된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복합 창작물이라고 부르죠. 복합 창작물. 이게 참 흥미로운 시도 같아요. 안 그런가요? 네, 특히 그 창작자가 한로로 작가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시도가 좀 더 뭐랄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작가의 배경이요? 네, 원래 국어국문학 전공자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데뷔 초부터 가사가 되게 문학적이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고요. 저도 그 가사들 참 좋아했어요. 팬들도 사실 그 음악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으로 꼽는 게 노랫말이 주는 어떤 공감이나 위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작가 본인도 예전부터 음악 말고 다른 걸 한다면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오랜 바람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딱 그 꿈이 실현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음악적 감수성이랑 문학적 소양이 딱 만난 결과물인 셈이에요. 와. 근데 보통은 소설 원작이면 음악은 OST처럼 따라오거나 반대거나 이런 식인데 이건 순서가 달랐잖아요. 네, 그게 특이했죠. 소설이 앨범 나오기 한 달 전에 먼저 나왔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진짜 뭐가 의도적인 전략 같아요, 그죠? 그냥 음악에 이야기 살짝 덧붙인 느낌이 아니라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소설로 먼저 깊고 탄탄하게 서사 세 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앨범으로 감정의 클라이막스를 빵 터트리겠다. 약간 이런 계산이 깔린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팬들 반응 중에도 소설 읽고 앨범을 엄청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정말요? 그럼 전략이 먹힌 거네요. 그렇죠. 단순 홍보 차원을 넘어선 거죠, 이건. 이야. 앨범이라는 형식이 특히 20분 정도 되는 EP 앨범에는 담기 어려운 그런 방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먼저 풀어내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두 매체가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강점은 더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소설은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고. 음악은 감정의 농도를 확 끌어올려주고. 와. 그럼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풍부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창작 방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 모델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설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내용은 사실 좀 어둡고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삶을 좀 끝내고 싶어하는 소녀 소하가 주인공인데 우연히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비밀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그 설정이 굉장히 강렬하죠. 근데 이 클럽 규칙이 정말 기묘해요. 멤버 각자에게 자살 유예 기간으로 20일을 준대요. 20일이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멤버들이 그 사람이 살아남도록,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와, 죽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살리려고 한다. 네, 진짜 역설적이죠. 네, 작품 전체를 딱 지배하는 키워드는 명백히 죽음이죠. 근데 그 표면적인 어둠 아래에는 오히려 굉장히 강렬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죽음 속에 삶의 갈망이. 네. 작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죽고 싶지만 실은 죽고 싶지 않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서로밖에 없음. 아, 그 구절. 이 말이 아이들에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오늘이 우리에게는 연명을 좌지우지하는 시한폭탄 같다. 이 문장도 정말 와. 네, 그들이 짊어진 절망의 무게, 그 위태로움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죠. 매 순간이 그냥 벼랑 끝인 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요. 근데 그런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이 서로에게서 뭔가를 발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 연대,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아, 아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막 보듬고 지지하면서 혼자서는 절대 못 봤을 그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이게 작품이 결국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오히려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 그렇죠. 역설적으로요. 근데 이 소설 문학적으로는 평가가 좀 갈린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문학 전공자답게 문장 표현력은 되게 섬세하고 시적이다. 이런 호평이 많았어요. 문장 자체는 아름답다. 네. 근데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뭐 특정 인물이 좀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 급하게 전개되는 것 같다거나 아, 전개가 좀 아쉽다. 네.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서사가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고요. 인물 구축이나 개연성 면에서 좀 빈틈이 보인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되게 흥미로운 팬 반응을 봤어요. 어떤 반응이죠? 문학적 비판이 가능하다는 건 이 작품이 평가 가능한 문학이라는 점을 모두가 동의한다는 역설이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어렵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자몽살고 클럽 소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완결된 문학 작품, 그 자체로 완벽함을 추구했다기보다는 네. 애초에 앨범이랑 같이 들었을 때, 함께 감상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도록 설계된 복합 창작물의 일부라는 걸 딱 꿰뚫어 본 해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소설 자체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그렇죠. 어쩌면 소설에서 느껴지는 그런 빈틈이나 부족함이 의도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도된 빈틈이요? 네, 그 빈틈을 음악이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음악이 감정적으로 확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와, 그래서 기존 문학의 잣대로만 볼 게 아니라 음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가치를 봐야 한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한 문학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예술적 소통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새롭게 다가오네요. 소설의 빈틈이 오히려 음악을 위한 공간이 된다. 와, 이거 정말 신선한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앨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설이 이렇게 깊고 어두운 서사를 깔아줬는데 앨범은 이걸 어떻게 음악으로 풀어냈어요? 앨범은요, 소설 속 인물들의 감정선을 정말 그대로 따라가요. 아, 감정선을 따라간다. 네, 총 7개 트랙인데 이게 마치 소설의 각 챕터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오, 초반 1번 트랙은 좀 비교적 빠르고 멜로디는 밝은데 가사는 어둡고, 이런 대비를 통해서 클럽 활동 초기의 불안함 그리고 희미한 희망, 이런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요.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죠. 그럼 중반부부터는 확 달라지겠네요. 네, 3번 트랙부터는 분위기가 확 무거워져요. 소설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통이나 갈등이 깊어지는 시점이랑 딱 맞물려서 음악도 어둡고 좀 격정적인 사운드로 바뀌죠. 아하. 특히 후반부, 그러니까 3번부터 7번 트랙까지는 한노로 특유의 그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전면에 딱 나서면서 주인공들의 내면적 고통, 절망감 이런 걸 극대화시켜요. 와. 그럼 소설 읽고 앨범 들으면 감정입이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소설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렬하게 막 증폭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적이 있다면서요. 결말이 명확하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소설도 그렇고 심지어 앨범 마지막 트랙마저도 어떤 명확한 결론을 딱 내리지 않아요. 그냥 미결정 상태? 열린 결말로 끝내버리죠. 앨범 마지막 곡까지요. 보통 앨범은 딱 마무리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장치라고 봐요. 대부분의 대중음악 앨범이 뭐 기승전결 구조로 갖거나 명확한 메시지로 딱 끝내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이 열린 결말은 듣는 사람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요. 그래서 작품이 끝나도 그 여운이 되게 길게 가죠. 아,
뭔가 계속 곱씹게 만드는. 네, 이것이야말로 소설과 음악, 이 두 매체가 성공적으로 융합돼서 시너지를 내는 이 융합 예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팬들이 왜 문학, 영상, 음악 이 세 갈래 예술이 한 명의 창작자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감탄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이건 뭐랄까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직접 탐정이 돼서 흩어진 단서들 있잖아요. 소설 텍스트, 음악, 뭐 뮤직비디오 티저 이미지 같은 거. 그렇죠. 여러 조각대. 네, 그걸 막 모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느낌? 요즘 Z세대가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처럼 짧고 파편화된 콘텐츠 소비하고 조합하는 방식이랑도 좀 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막 넘나들면서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 이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거든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네, 자몽살구 클럽은 이 전략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예요. 단순히 책이랑 앨범 같이 내는 그런 마케팅을 넘어서서 각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소비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예술적 소통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새로운 시도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어요?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소설은 나오자마자 예스24, 알라딘 같은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바로 올랐고요. 와, 1위요. 네, 교보문고에서도 독자 평점이 10점 만점에 9.6점, 아주 높았죠. 9.6점이요? 대단하네요. 특히 리뷰들 보면 막 작품에 엄청 깊이 몰입하고 감정적으로 되게 격하게 반응하는 독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인 작가의 첫 소설인데 히가시노 게이고, 김애란, 양귀자 작가님 같은 정말 유명한 기성 작가들 작품이랑 같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딱 이름을 올렸다는 거. 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네요. 네, 정말 이례적인 성공이죠. 물론 할로로 작가의 기존 팬덤, 그 로켓단의 역할도 컸겠죠. 아, 네, 물론 그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팬심만으로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팬덤 영향력 무시할 순 없죠. 근데 리뷰 키워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팬심 말고도 예술성, 뭉클한, 공감, 위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다른 키워드들도 높게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품 자체가 가진 어떤 독특한 감성 그리고 문학이랑 음악을 합쳤다는 그 새로운 형식이 기존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독자층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팬이 아니어도 끌릴 만한 요소가 있었다. 그렇죠. 물론 아까 말했던 뭐 서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 있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 강한 정서적 울림이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유독 Z세대에게 그렇게 깊은 공감을 얻은 이유, 그건 뭘까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데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Z세대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그 불안과 고민, 그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야, Z세대의 불안을 정면으로 다뤘다. 네, 할로로 작가가 이전 음악들에서도 계속 청춘의 불안이라는 주제를 다뤄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노래들이 많았죠. 이번 작품도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불안의 정서를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특히 죽고 싶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살고 싶은 그 젊은 세대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 상태 있잖아요. 네. 그걸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와, 그 모순적인 감정? 네. 그러니까 Z세대 청춘들이 이걸 그냥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고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작품을 한국 문학사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까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양귀자 작가의 모순, 김애란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언급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자몽살구 클럽만의 특징은 뭘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 작품 모두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모순과 비극을 다룬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초점을 맞추는 지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 주로 개인의 삶의 선택과 그로 인한 아이러니에 집중하고 김애란 작가가 사회 경제적 현실의 모순이나 SNS 속 화려한 삶과 실제 현실의 격차 같은 동시대적 문제를 날카롭게 잡아낸다면 네.
한우로 작가의 자몽살구 클럽은 현실의 무게에 막 짓눌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겪는 좀 더 근원적인 존재론적 모순이랑 죽음의 유혹이라는 문제에 파고들어요. 좀 더 실존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한국 문학의 어떤 세대 서사를 일정 부분 이어받으면서도 지금 Z세대가 가장 첨예하게 느끼는 불안정성이나 실존적 고민을 담아내면서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문학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 여기서 중요한 문학적,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할로로 작가의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었죠. 이게 단순히 책 한 권, 앨범 한 장을 넘어서서 문학과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Z세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든 뭐랄까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작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소설이 서사에 뼈대를 세우고 깊이를 더하고 앨범이 그 위에 감정의 색깔을 입히고 증폭시키는 이 독특한 복합 창작 방식. 이게 여러 미디어를 막 넘나들면서 소통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현 세대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다가갔다고 볼 수 있죠. 네, 앞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겁니다. 네, 결국 자몽살구 클럽은 위태로운 청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의 고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게 되는 어떤 희망을 섬세하고 또 감각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기록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소설과 음악 혹은 또 다른 예술 장르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감동이나 경험을 기대하시나요? 혹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이 작품의 열린 결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는지요?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